네, 언중욕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경빈 작가가 파주 시민이죠? 그렇습니다. 좋겠다. 20만 원. 저 은은한 미소, 저 여유로운 미소. 야, 배알이 뒤틀려. 네. 좋겠다. 언제 받아요? 이번 달 말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오? 왜 깔기는? 뭐 어쨌든 보편 지급이라는 게 시민들의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목소리를 좀 깔아봤습니다. 그러면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받아야죠. 노지민 기자는 파주하고는 상관이 없죠? 안타깝게도 아무런 연구가 없네요. 그러니까 상하면 파주에서 그거 좀 가깝긴 한데 되게 10만 원이라도 안 되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오세훈 시장이랑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부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서 뭔가 사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 정도로 쫀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헬마 발제보다 노지민 기자 발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부러워서 뒤로 밀린 것 같은. 네, 그 대통령실 뭐 대변인 뭐 홍보 라인 계속 비어 있다 이 말을 계속하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뭐 대변인이 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이도훈 논설이요?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 처음에는 원래는 이달 초에 뭐 사표를 냈다고 알려졌는데 뭐 지난달 말이라고 하고요. 근데 어차피 뭐 어제가 2일이었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 논설위원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전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상 현직 언론인인 거죠. 현직일 때 연락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뭐 대변인실,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 뭐 내정 단계에 가까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 뭐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확실시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도훈 논설위원이 뭐 얼굴이나 뭐 이름이나 좀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종합편성 채널 방송에 나오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좀 이렇게 논란과 이슈의 중심이 됐던 분이거든요. 어떤 이슈? 그러니까 서울신문에서 기자를 하다가 네. 2017년에 반기문 캠프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약 4개월 만에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언론계 뭐 이런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캠프에 들어갔다 다시 언론계로 돌아갔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또 흔한 장면은 아닌데. 정치부장을 하고 뭐 정치부장 겸 부국장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갔으니까요. 뭐 관련해서 기사를 쓴 걸 보면은 또 네. 재미있는 것들도 많은데 뭐 얘기를 이따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노지민 기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역시 언론과 정치와 이제 관계에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언론인 출신이 정치권 관련으로 옮겼다고 무조건 다 폴리널리스트다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보려면 아무래도 기자들은 그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이라인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기사 쓰는지 다 네. 나오죠. 예. 좀 자연스럽게 이분 기사를 좀 보니까요. 뭐 논설위원이다 보니까 뭐 보통 다른 평기자들이 쓰는 기사보다는 뭐 기명 칼럼이나 실온 이런 류들을 써왔는데요. 최근 칼럼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눈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뭐 글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글을 보면은 우선 상당히 최근이죠. 지난달인데 이란의 적국과 동맹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동 순방을 갔다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걸프 협력국 관련해서도 이 UAE는 이란과 특별히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뭐 중동에 있는 국가들 간의 그런 분쟁 같은 걸 이야기를 하다가 뭐 최근에는 이란의 뭐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 기술이 북한으로 역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UAE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발언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보니까 이제 작년 11월에는 김건희의 공공외교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영부인 공공외교를 시작했다. 그 아세안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같이 동행해서 그 캄보디아 화나도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을 말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현지 언론들의 반응들이 좋았고 또 외신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의 비판 목소리도 보도했다는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 부각됐다. 어느 쪽이 국익을 위한 활동이고 어느 쪽이 자해하는 행위인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두 개의 사례로 이제 그대로 드러난다. 네, 상당히 최근 글이죠. 뭐 작년 11월이나 뭐 지난달이나 그리고 또 핵무장론 관련해서도 상당히 선명하게 뭐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나 한국의 핵 보유는 이제 정당방위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제목의 논제를 펼치는 글도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을 무조건 옹호하는 글만 있었던 거는 아니더라고요. 예, 전체 글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윤 정부 출범 이후의 글들을 전체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글을 보면은 뭐 5월 20일에 뭐 기자들과 문답은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다. 이거는 물론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뭐 옹호를 하는 내용이지만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때 윤 대통령 강용석 씨랑 통화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때 강용석 씨와 통화했다는 논란은 보수층조차 짜증나게 만들었다라는 대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검사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이라면서 뭐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성장을 하려면 고민을 해야 된다. 뭐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그 용산 영빈관이라는 제목의 글이 또 9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빈관 예산 관련해서 논란된 것 대해서 대통령실의 기획 추진 위기 대응의 총체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고 말았다. 당시에 뭐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했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저는 네. 그럴 수 있다고 입장 바꿔 제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입을 픽을 하는데 나오고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을 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지상정이라는 것도 있는 법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이해가 되는. 공유가 돼야 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자문위원이라면 네. 자문위원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시각과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나한테 좀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도 나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입이잖아요. 대변인. 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렇죠. 좀 다를 수 그리고 있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노지민 기자가 이제 그 전해준 거에 따르면 일정하게 또 그러니까 또 할 얘기를 좀 일정하게 했다. 뭐 네. 필요한 얘기는 했다. 뭐 그 정도가 된다면 뭐 그럴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분의 처신인데. 네.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 그때 이제 잠깐 반기문이라는 존재가 이제 뜬 적이 있었죠. 근데 귀국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하철 이제 티켓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우리 그 말에 일수불 때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언론계 떠나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으면 그걸 끝이지. 다시 언론사로 돌아간다는 일단 좀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반기문 캠프에서도 대변인을 맡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때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기사를 쭉 읽어드린 이유가 좀 지루할 수 있음에도 읽어드린 이유가 이분이 그 반기문 캠프로 가기 전에 정치 분야를 담당했던 데스크잖아요.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뭐 반기문 전 총장 측과 관련한 무슨 간담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때는 뭐 관훈클럽의 임원으로 가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단독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좀 몇 년 전에 이번 대선은 아니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행보를 가늠하는 기사를 쓰다가 며칠 뒤에 바로 대변인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좀 그런 경향성이 없을까 하고 그러니까 봤는데 반기문 캠프로 가기 전에는 서울신문 소속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반기문 캠프로 갔고 이제 그 반기문 그 전 총장이 드롭되면서 그때 문화일보로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있던 서울신문으로 간 게 아니고 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과거에 뭐 신문 얘기는 모 신문 출신이 국정원에 갔다가 그 자기가 몸담고 있던 언론사로 복귀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해당 뭐 신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 후배 기자들부터 신망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그거고 원칙은 원칙인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가 있느냐 다시 복귀를. 이런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도훈 논설위원이 반기문 캠프에다가 문화일보로 그러니까 들어갈 때 논란이 없었습니까 전혀? 그렇게까지 뒤집어질 정도의 논란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당시에 이제 뭐 매체 관련, 미디어 관련 전문지라거나 뭐 몇몇 매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논란이 일었으면은 아마 무산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 대변인 낙점설, 뭐 내정설, 뭐 검토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한 데가 있을까 하고 뒤져봤는데 일단은 뭐 포털 기준으로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지면 신문 기사들 중심으로 뭐 폴리널리스트라는 기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곳이 뭐 미디어오늘 정도 빼면은 경향신문이 유일했고요. 그리고 직행을 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수준의 표현을 쓴 거는 YTN이었고 물론 기사화를 하지 않은 매체도 많기는 합니다만 기사를 쓴 매체가 더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 하나 없이 그냥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어디로 갔을 때 읽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필을 설명하는 기사 수준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나마 어떤 공유되고 있었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가지고 네. 뭐 세상 다 알면서 왜 이렇게 뻔한 얘기하냐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만연해 있는 거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민경욱 대변인이 이제 KBS에서 부장급으로 있다가 바로 넘어갔을 때 그분이 이제 오전에 회의하다가 그렇습니다. 네. 오후에 넘어.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비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기자들이 이제 칼럼 통해서 비판을 한 경우도 봤었고 상당히 좀 그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강도가 약해지더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도훈 대변인 같은 경우 내정 같은 경우는 거의 기사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폴리널리스트. 네. 그렇게 바로 직행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거냐. 아무리 뭐해도 최소한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휴직기는 좀 설정해 놓고 이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되게 오래된 이야기고. 그래서 뭐 실제로 규범이나 뭐 강령 이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마련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거론했던 게 KBS인데 KBS 같은 경우에는 뭐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뭐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에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 잠깐만요. 네. 진행자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진행자도? 예. 지금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전혀 없어요. 네, 있으시면은 아니 전혀 없어요. 네. 미리 말씀해 주세요.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일단 총선이 오기까지 한번 좀 의심의 눈초리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BS 같은 경우도 뭐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취재 제작 담당자, 정치 관련 제작 방송 제작자 여기도 6개월 이내에는 정당 가입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조선일보는 정치 및 사회 관련 취재 기자와 부서장 역시 해당 직무가 끝난 후에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언론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권부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민간으로 이동을 할 때 자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몇 년 동안은 못 간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또 어떤 그 해석,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관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떠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오는 사람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관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치 부장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내지 대통령이 만약에 대변인으로 간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그 분야 취재랑 연관이 있는 경우인데 당연히 그걸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진 않죠. 그러면 네. 언론계에서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 쓰고자 하는 어떤 직책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을 또 쓰는 거는 왜 그런 게 또 그렇게 자유로우냐?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그렇게 제한을 두면서
요 얘기도 사실은 좀 한번 그 우리가 성립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뭐 대통령실 대변인 정도 되면 이렇게 기사라도 나오지 그냥 일반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아예 뭐 언급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뭐 기사를 쓰다가 중간에 특정 의원실로 옮기게 되는지도 사실 파악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지상정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럼요. 거꾸로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내지 언론계의 입장에서 얘기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참 이것도 하나만한 얘기인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 하나만한 얘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하나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네. 얘기는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언론인의 어떤 그 취재원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그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불각은 불가원. 이건 근데 불가근이 아니라 근이 아니라 결국은 일체화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처신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언론사나 후배 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독립성의 문제는 당연히 제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는 워낙 오래된 걸로 저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 이런 면이 있어요. 정치의 생리 내지 정치의 작동 원리와 언론의 생리, 언론의 작동 원리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친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너무 친화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 기업 홍보하던 사람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갖다 쓰는 것보다 언론사에서 그 했던 사람을 갖다 쓰는 게 훨씬 효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언론인을 데려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인 출신을 기용을 할 때 뭐 언론계와 뭐 정치권의 두루두루 넓은 식견과 무슨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통이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언론인 출신들 기용을 뭐 대변인이나 홍보라인에 쓰면서 가장 많이 논란을 불렀던 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였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대변인도 두 번째기는 합니다만 지금 김은혜 수석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전에 그만둔 이재명 부대변인이나 현 천효정 부대변인이나 언론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강인선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강인선 전 대변인도 뭐 정치 관련해서 뭐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쓰다가 바로 직행을 한 사례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언론인 출신들이 대변인이나 언론 대응 관련으로 이렇게 갔을 때 결국 나타나는 효과가 오히려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계의 생리 같은 것들을 잘 이용을 한다. 그런데 그 이용이라는 게 권력자가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거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만져서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잘 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아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정권 출범 조각 단계, 개각 단계가 네. 아니라 조각 단계 때의 얘기지만 A, B, C 언론사에서 한 명씩 발탁을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갔는데 언론사 간에 그게 있다면서요. 아니 우리 사 출신은 비서관으로 했는데 저 B에서는 수석으로 갔어? 자존심 네. 상한다. 그런 이런 거 얘기가 이런 거 항상 나오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언론계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친연성이 있어서 뭐 갖다 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기존 언론사의 뭐 네트워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종의 전관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기관에 있다가 이제 사기업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생기는 전관 문제랑 기자들의 경우는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 일종의 서비스를 사전 제공하는 효과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노지민 기자의 발제를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러니까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다소 비판적인 칼럼들도 내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동훈 칼럼의 경향을 보면 뭐 지난해 11월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편드는 칼럼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대부분 편드는 쪽으로 기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미리 좀 그 전부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뭐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정권에 도움이 되는 쪽의 기사나 칼럼들을 많이 쓰고 그걸 기반으로 발탁이 되는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랑 성향이 잘 맞으니까 대변인을 맡겨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드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기사 거래 아니냐. 지금 이제 그 헬마의 그 사실은 저 해석은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동 기자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네.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해석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근데 특수성이 하나가 있죠. 요번의 경우에는 대변인 자리가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리는 사람이 많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은 좀 가만히 돼야 될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의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넘겨짚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뭐 기자는 기사로 평가한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한 그 김건희의 공공외교 이후로의 글들은 보면 대통령실의 입장을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명이 발탁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구를 딱 찍어갖고 이 사람 데려와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공석이 있으면 실무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거를 하겠고 그러면 내부 검토를 복수를 놓고 검토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겠고 자 그러면 천거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데 그러니까 헬마를 지금 이제 청구를 하려고 하면 헬마한테 일단 먼저 의향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게 김치국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당신을 청구하려고 하거나 혹시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의향이 있느냐? 만약에 전 단계에서 출발 단계에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때부터는 모두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헬마가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게 이제 오가는 이야기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가 더 거슬러 올라갈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인사설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뭐 검증 보도나 뭐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인데 왜 이렇게 언론인 출신이 대변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올까? 이게 지금 기자들이 일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연차가 뭐 어느 정도 뭐 허리 연차라던가 뭐 아래 정도 되는 기자들은 특히나 뭐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 나쁜 줄을 안 알았는데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정말 심하다. 너무 억울하다. 저 선배들 왜 그러냐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데스크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가는 모습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걸 억울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참 이게 반복이 되네요. 네. 그렇죠. 반복이 되는데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겠죠. 그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남들이 하나만 한 얘기라고 하는 건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야죠. 네. 계속 해야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시민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에서 보는 헬마우스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의 여러 논란들 중에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는 배구 선수 이제 김연경 씨와 가수 남진 씨 관련된 사진 논란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가짜 인증샷 논란인데 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기존에 사실 정치권과 연예인이나 이제 유명 스타들의 관계라는 게 일방향적인 경우가 이제 많았었다고 하면 이번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좀 다소 역전되는 듯한 모습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역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명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특정 연예인이나 뭐 이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뒤집는다는 거는 잘 못 보는 그런 점에서 네, 일이었거든요. 설령 억울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당해야 되는 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뒷말로 나오는 정도가 이제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면으로 남진 씨가 반박을 하고 나오면서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그 뒤에 언론들의 보도도 좀 달라진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사실 이제 저도 당해봐가지고 아는데 일테면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선이 닿을 수 있는 취재원이라는 게 뭐 대부분 기자들이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부 기자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실과 이제 캠프 쪽에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초기에 김기현 의원실 쪽의 해명 내용과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굉장히 좀 당당하게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비슷한 연예인들과의 만남 자리를 앞으로도 여러 건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김연경 씨나 남진 씨도 알고 나왔다. 이런 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자리라는 걸 알고 나왔고 다 양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저도 속고 CBS 기자도 속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도 또 비슷한 내용의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김연경 씨의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취자들을 기만하는 일인 건데 마치 김연경 씨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런 맥락들을 봤을 때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보통 사안이. 혹은 하다못해 논란 정도에서 그치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는 스포츠 경향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이제 남진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한 뒤에 내놨고요. 그게 이제 사안을 성격을 완전히 뒤집히게 했고 그 뒤에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남진 씨하고 통화를 한 뒤에 추가적인 내용을 밝혔고 그게 또 대서특필들이 또 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존의 정치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남진 씨하고 찍었던 뭐 러브샷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친하다는 거는 이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날 저희하고 인터뷰했는데. 네, 본인이 그랬었죠. 상황을 이끌겠다고 했죠. 네. 그 이제 김기현 의원은 이제 가짜로 친한 척한 거고 나는 실제로 친하다라고 밝혔는데 남진 씨가 거기다가 대고 또 당신은 또 누구세요?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존처럼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뭐 술자리 한두 번 좀 겹쳐 있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연예인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도 나의 어떤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광고하던 것이 바로 반박당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풍경이 좀 펼쳐져서 이게 우리 정치권이나 혹은 정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예전 하던 식으로 마치 연예인들이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사에 동원되는 거가 익숙하던 그 예전 방식으로 취재가 이루어지거나 보도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정치인의 위상이 하락한 겁니까? 연예인의 위상이 상승한 겁니까? 저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바뀐 거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징후들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이제 국정감사장이 보통 그렇게 유명인들의 유명세를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하는 상징적 사건 중에 하나가 이번 회기 말고 이제 지난 국회 때 20대 국회 시절에 이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 예. 그거 이제 뭐 선수 기용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정감사장에 부른 적이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막 네. 하고 다그치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일방적으로 혼나고 그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그때는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맞는 행위냐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한 거냐 이런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또 이제 뭐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사업가이기도 한 백종원 씨. 백종원 씨도 국정감사장에 이제 불려 나와서 모시기 얼마나 힘든 분인데 그분이.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제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서 불렀을 때 보통 이제 당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온로비 사건이나 이런 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장에 와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오히려 좀 프랜차이즈 산업이나 혹은 뭐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 국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양상으로 갔었거든요. 그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이라도 전문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정치권 쉽게 숟가락 얹기가 좀 힘들어졌다. 그 상징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BTS 병역 문제 관련해서 뭔 소리야. 한번 딱 오면 영광이지. 영광이 됐잖아요. 영광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거론할 때도 그 팬클럽 암이나 뭐 이런 쪽에서 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용하려고 이용한다. 드느냐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쉽게 손댈 수 없는 문제로 좀 바뀌는. 근데 그런 그게 이런 경향도 게 있었어요. 그게 이런 게 있는 건데 연예인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상의 하나 반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연예인들이 하나의 팬덤이 조직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의 팬덤이 그냥 팬덤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정형의 그리고 무조직의 어떤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화되면서 하나의 어떤 힘을 어떤 그러니까 발산하기도 하는 이런 단계가 되어버렸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부분이니까 그걸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나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팬덤의 그런 파급력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에 비해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근데 그때는 뭐 정치인들이 언론 통해서 하는 이야기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팬덤들이 있어도 아무리 팬들이 많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가 어제 뭐 박지원 전 비서실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진짜로 남진 씨하고 친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남핵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에. 김기현, 윤상현 다음에 박지원 전 실장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냐고 물었더니 진짜래. 그건 진짜다. 같은 목포 아니냐. 그럼 진짜인데 근데 자기는 사진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한 번 하시자면 왜 안 하시대? 아유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국민 가수이신데 그분이 거꾸로. 요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나 정치권 취재하는 뭐 기자들도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걸 사실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한번 배우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서 올리는 것만으로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효과나 의미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연예인을 정치인이 어떤 그 자기 선거에 활용해서 이래서 설령 그 이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팬덤들이 그러면 정치 성향도 따라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 시대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를 이제 정치인들도 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을 총선 때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정치적 지향점을 함께 하는 거고 정치적인 뭐 행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활용한다. 그거는 당연히 모든 유권자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인데 정치인이 연예인하고 사진 찍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정치인들의 뭐 연예 사병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불거졌다든지 아니면 병역 문제에 있어서 뭐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게 어떻게 좀 접근할 거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연예인 단체나 뭐 혹은 그 문제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과 정치적 행위를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사진 한 장 같이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그 팬덤이 해당 정치인한테 호감을 가지게 되고 뭐 정치적인 지지를 하게 된다. 이런 시절은 이미 아니다. 밀도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연경 씨는 그런 거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스포츠 스타고 그냥 스포츠 셀럽이라고 스타. 하는 게 셀럽이죠. 셀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이제 뭐 미디어에도 활발하게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 스타 이상이죠, 지금은. 유튜브 본인 이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데 싫어요. 할 수 그냥 없죠. 사인 좀 해주세요 하는데 싫어하면 이제 바로 보도 나오지. 그렇죠. 어유 되게 고압적이고 뭐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저 많이 봤어요. 프로야구 선가 스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팬 사인 안 해줬다고 해서 뉴스 타고 댓글에 그러니까 댓글에서 욕 먹고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럼 입장 바꿔 연예인이라면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셨으면 싫어요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은 오히려 더 그렇죠. 게다가 또 국회의원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어필하지는 않는데 왜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이 한말로 그냥 정리가 되네요.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치인들은 안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노주민 기자 수고하셨고 파주시민 수고하셨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파주시민이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